만약 예수님은 지금도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마음가짐이 젊었을 때와 다르지 않다면 나는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 쌓아온 무게와 존엄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거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아흔을 넘는 세월을 살며 사람들이 어디에서 존중받고 어디에서 멀어지는지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스러워져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특히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 거칠어도 행동이 앞서도 아직 어려서 그렇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긴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속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다시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비를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집에는 그 가족이 견뎌온 시간과 기쁨, 슬픔, 갈등과 화해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발소리부터 낮추라고 했습니다. 말투를 바꾸고 눈빛을 가다듬고 자신의 존재를 조금 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나보다 훨씬 연배가 높은 분들의 집을 찾아다닌 적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말수가 적었습니다. 먼저 묻지 않았고 먼저 평가하지 않았으며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방 안에는 자연스럽게 질서가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리를 내주었고 목소리를 낮추었으며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존중은 요구에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지켜온 태도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깊이 몸을 맡기고 집 구조를 훑어보며 가구나 살림을 평가하는 사람도 보아왔습니다. 요즘 집들은 다 이렇더라. 이건 좀 불편하겠네. 옛날엔 이렇게 안 했지. 같은 말들이 무심코 흘러나옵니다. 그 말에는 악의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집의 공기는 아주 미세하게 식어갑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느낍니다. 이 사람은 손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판단자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엄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쉽게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용서받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시험대에 오릅니다. 특히 남의 공간에 들어갈 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날은 대단한 가르침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법도 존경받는 비결도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예순을 넘긴 뒤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초대받지 못하고 점점 불려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원인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심코 반복해온 태도에 있는 경우를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쌓인 작은 불편함은 결국 다음에는 부르지 말자
라는 조용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특히 중요합니다. 아직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기 전에 아직 스스로를 지킬 힘이 남아있을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삶은 더 많이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더 단정해지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단정함은 남의 집 문 앞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의 연장선이며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삶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졌습니다. 남의 집 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이 거의 다 드러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사람을 보호하는 마지막 울타리이며 하루의 피로와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말투를 낮추고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그것은 규칙이기 이전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남의 삶 안으로 들어간다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자각은 더 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은 나이를 이유로 조심함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말도 못하느냐.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진심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친 마음은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어른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를 가든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집이 크냐 작으냐 살림이 넉넉하냐 부족하냐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리를 가볍게 정리하고 주인의 눈을 한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행동 하나로 그분은 이미 그 집의 질서를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의 대화는 언제나 편안했고 그분이 떠난 뒤에도 집안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조심함을 잃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사는구나. 그 말은 아무 뜻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비교와 평가로 남습니다. 그 다음 말은 대개 더 깊어집니다. 살림 이야기, 자식 이야기, 과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어느새 그 집은 쉼의 공간이 아니라 시험대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집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단순한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삶의 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합니다. 말하고 주장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안으로 모여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의 무게를 재고 침묵의 가치를 아는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거스르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무거운 존재가 됩니다. 예순을 넘긴 사람에게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사랑도 후회도 모두 경험했을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의 집에 들어가 과거를 꺼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려 한다면 그것은 존엄을 지키려는 행동이 아니라 두려움을 감추려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나는 그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누구나 늙어가며 잊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말로 채우기 시작하면 관계는 빠르게 달아갑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였습니다. 그 대신 태도로 말했습니다. 앉는 자세,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 듣는 눈빛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소리가 낮아졌고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이 권위였고 그것이 존엄이었습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생겨나는 존중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조용히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앞으로 나는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존중받고 이 세 가지를 넘는 사람은 말이 많아도 점점 혼자가 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에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사소한 말에도 오래 남는 울림이 생깁니다. 예순을 넘긴 뒤에 느끼는 외로움은 젊을 때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그것은 함께 있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마음을 놓을 자리가 없다는 데서 옵니다. 나는 수많은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른을 대접하지 않는다. 나이 들어서 갈 곳이 없다. 아무도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 서운함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는 욕망이라기보다 사람으로서 남아있고 싶다는 간절함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 드러나는 방식이 종종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식의 친구 집에 초대받았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자신이 불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고 특별히 불친절한 말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집에 돌아와서 오래도록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혹시 본인도 모르게 무거운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대개 자신이 상처받은 순간은 잘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었던 순간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자신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평가처럼 들릴 수 있고 조언처럼 한 말이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미묘한 어긋남이 쌓이면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연락을 줄일 뿐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이르면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나 대부분은 그 답을 찾지 못합니다. 잘못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태도, 아주 익숙한 말버릇, 아주 오래된 습관이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사소함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집은 사람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들리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는 밖에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은 같은 말을 해도 편안하게 느껴지고 어떤 어른은 잠시 함께 있어도 숨이 막히게 느껴집니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도 여러 번 질문해 왔습니다. 혹시 나 역시 누군가의 집에서 무거운 사람이 된 적은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너무 쉽게 꺼내며 상대의 삶을 이해했다고 착각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른이 되면 조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른은 조언을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고 요청받기 전에는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만이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 온도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긴장되지 않는 관계 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온도는 말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태도로 전달됩니다. 특히 남의 집에 들어갈 때의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 온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혹시 요즘 들어 사람들이 예전보다 덜 부르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잠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경험이 상대의 삶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것은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시선을 낮추고 상대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다시 당신을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중은 요구할수록 멀어지지만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순 이후의 삶은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해보려 합니다. 예순을 넘긴 뒤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며 마음속으로 이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이 집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아왔으니까, 이 마음을 품은 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집에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이미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른은 먼저 자리를 비웁니다. 말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 여백이 존엄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판단하는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의 크기, 살림의 모양, 가족의 분위기, 그 모든 것은 그 집이 지나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심코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요즘은 다 이렇게 안 해. 예전에는 말이야. 이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평가로 남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말은 가볍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이해는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과거를 꺼내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남의 집에서 과거의 성취를 꺼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순간 그 존중은 스스로 깎여 나갑니다. 과거는 말하지 않아도 몸에 남아 있습니다. 자세와 눈빛, 침묵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꺼낼수록 사람들은 현재의 당신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손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자리를 스스로 낮추고 말의 속도를 늦추고 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의견을 묻는다면 그때 천천히 짧게 말하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점만 남기고 판단은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잘 이어지지 않고 대화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존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표정을 굳히거나 말을 갑자기 늘리거나 과거를 꺼내 자신을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는 오히려 등을 펴고 숨을 고르고 조용히 듣는 편이 좋습니다. 존엄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관계를 붙잡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법입니다. 모든 자리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집, 나의 침묵이 무시로 바뀌는 자리라면 조용히 물러나도 됩니다. 그 선택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어른은 모든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열어준 문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그 사람의 삶 한가운데로 잠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가벼워야 합니다. 말이 가벼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 그 집의 공기를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편안해집니다. 체면도 주장도 설명도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그 대신 남는 것은 태도입니다. 그 태도 하나로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말이 많았던 어른이 아니라 함께 있어 편안했던 어른으로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남의 집에 들어간다면 굳이 존중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 자체가 이미 존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쉽게 빼앗을 수 없는 예순 이후에만 가질 수 있는 깊은 품위가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의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 사이에서의 존엄입니다. 존엄은 목소리를 높인다고 생기지 않고 과거를 꺼낸다고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수록 또렷해집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주 불리는 사람보다 떠난 뒤에 편안함을 남기는 사람이 오래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많았던 어른은 금방 잊히지만 함께 있어 숨이 편했던 어른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누구나 한때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잘 나가던 시절, 힘이 있던 때,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부드럽게 내려올 수 있느냐입니다. 내려오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자신을 낮추는 연습은 사실 인생을 정리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판단을 멈추고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존엄은 지키려 애쓸수록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있을 때 가장 분명해집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자체로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순 이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평안입니다. 이제 남의 집 문을 나설 때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집에 조금 더 편안한 공기만 남기고 나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조용한 태도가 말보다 오래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